조잘조잘님, 예비 신혼부부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트러블 생기실 때 해결하는 팁 좀 궁금해요. 딱히 뭐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 노력하는 건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한번 다투면 왜 다퉜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숙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다 보면 그 속 안에 되게 쪼잔한 어떤 생각들이 막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고, 엄청 쪼잔해 보이는 그 원초적인 그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생각까지 들키는 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말하지 않고는 상대를 이제 이해시키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생활 하다 보면. 저희가 좀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 있는 것들까지 최대한 다 꺼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너는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저희는 한 가지 이제 좀 인정하기로 한 게, 사람이 안 바뀐다, 그거를 약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못 바꾸는 부분들, 유자씨가 못 바꾸는 부분들, 그거를 초반에는 서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딪히고 트러블도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우리 집에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유자씨도 있고 저도 있을 거잖아요. 유자씨가 만약에 뭘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자씨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유자씨가 이제 인정이 되면, 아 맞다, 뭐 이래 해서 미안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돼서 좋게 잘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번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첫 대사가 이제 좀 부드럽게 안 나가는 거죠. 왜 좀 신경질적으로 나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잔소리를 서로 최대한 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씩 점점 생기거든요. 같이 살수록.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못 고치는구나, 이거는 못 고치는구나 하는 것들이 몇 개씩 쌓여요. 점점 리스트가. 그거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좀 이제 덜 하게 되는, 물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고쳐지면 더 좋겠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예를 들어 무엇 때문에 싸우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문제가 됐던 건, 제가 밤에 되게 늦게 자요. 막 2시, 3시에 잘 때도 있고, 밤에 뭐 편집하다가 늦게 잘 때도 있고, 뭐 게임하다가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인터넷 하다 늦게 잘 때도 있고. 보통 유자씨가 아침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저를 깨우는데 제가 잘 안 일어날 때가 있겠죠? 늦게 자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자씨가 이제 저를 깨우다가 언짢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왜냐면 하윤이 이제 등원 준비도 빨리 해야 되고, 왜냐면 자기는 빨리 이제 하윤이 이제 등원을 가면은 또 회사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고치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우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싸웠었고, 하윤이가 뭘 잘못했을 때 훈육을 제가 이제 너무 세게 해서, 훈육으로 포장된 소리 지름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애기 정서에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막 화를 낸다거나, 하윤이가 짜증낼 때 저도 같이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도 안 좋다는 거는 당연히 아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인내심이 어느 순간 그 어떤 포인트를 띡 넘어가면 너무 그 화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애한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싸우는 거죠. 유자씨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너무 강하게 훈육하지 마라,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정리정돈 때문에도 많이 싸우죠. 네, 많이 싸우고, 저희도 그랬었고, 다른 집들도 정리정돈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옷 같은 거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양말 같은 거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래서 부부가 그런 것도 좀 맞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리정돈 성향?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이제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묻어난 사람이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치우면 되니까. 근데 한쪽은 바로 양말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넣어야 되는 사람이고, 바닥에 있는 걸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둘이 안 맞으면 이제 더 싸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위생에 대한 그 시선이 둘이서 좀 최대한 비슷하면 좋죠.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안 하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냥 뭐 샤워 안 하고 침대에 누워도 되고,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뭐 샤워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발도 안 닦고 침대 올라가도 뭐 괜찮아 하는 부부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성향도 맞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유자 씨는 훈육하시나요? 안 하시고 다 받아주는 느낌이요. 유자 씨도 훈육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인스타 육아, 그런 뭔가 좀 요즘 육아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편이죠. 감정과 아이의 이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면서 하는 육아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옛날 육아 이놈의 자식이 야 이놈아 막 약간 이런 육아. 네, 그래가지고 좀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어쨌든 유자씨 쪽에 좀 더 맞추고 있어요. 그쪽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성격상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이제 맞추고는 있습니다. 말똥이님,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아이한테 화내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아이한테 화내거나 훈육하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게 돼요. 일종의 내로남불인 듯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는 이제 형이 딸 하나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훈육을 한번 했다가 한 2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절대로 아빠가 훈육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조건 훈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엄청 크게 혼나도 애들이 엄마한테 간대요. 근데 아빠한테는 크게 혼나면 안 간대요. 그래서 절대로 애한테 너무 세게 훈육하거나 너무 크게 뭐라고 하거나 화내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곧 아들 낳을 예정이라 아빠가 강하게 훈육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얼마큼 뭐라고 해야 되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고 그런 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책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사실 인스타에도 육아 관련된 팁들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막 무슨 공부하듯이 1강부터 뭐 100강까지 이렇게 뭐가 순서가 쫙 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 보고 저기서 조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어쨌든 육아에다가 이제 써먹게 되는데, 거기서 배운 대로 당연히 안 되니까 뭔가 시행착오를 막 겪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로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나의 원래 성격, 내가 평생 살아온 그 경험과 뭐 기타 등등들이. 근데 그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지 안 좋은 영향을 줄지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훈육의 강도랄까 이런 거를 정하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은 하윤이가 머리를 이제 유자 씨랑 같이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좀 감기려고, 하윤이 머리를, 하윤아 엄마랑 가서 이제 목욕하고 머리 감자 막 이렇게 하려는데 계속 안 한대요. 안 들어가, 안 해, 머리 안 감아, 목욕 안 해,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수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윤아 너 머리 계속 안 감으면 아빠처럼 이렇게 대머리 돼, 이렇게 봐봐, 머리 다 빠졌잖아, 막 그렇게 했더니 하더니 머리 감을래 하더니 갑자기 막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먹히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유자 씨랑 이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길래, 하윤아 아빠가 저번에 말했잖아, 머리 안 감으면 이렇게 대머리 된다니까 했더니 갑자기 으아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혼자서 하윤이가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뭔가 혼자 궁시렁 막 해요. 하윤이 뭐라고? 그랬더니 아빠 대머리라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아빠 대머리라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하윤이 머리를 감기기 위해서 저의 정수리 탈모를 이용한 점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윤이도 아빠가 대머리이면 싫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탈모 관리를 한다고 머리가 막 풍성해지진 않겠지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참 이 머리가, 제가 20대가 뭐야, 한 10대 후반? 막 그때부터도 머리 숱이 되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머리를 되게 짧게 깎던 시기였는데, 숱이 없는 애들이랑 있는 애들이랑 그 하얀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잘 아시려나? 하여튼 전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짧게 깎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 그 머리 속 살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보이고 거기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있는, 그러니까 그 속 안에 그 두상이 보이는. 대학교 1학년 때도 이제 대학교에 갔으니까 머리숱이 없으니까 머리를 이제 좀 길러서 가리자 했더니, 이제 막 기르니까 또 숱이 없는데 기르니까 머리가 막 축 처지고, 그때는 그 머리에 기름기도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맨날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여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떠요. 또 10대 9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닌 거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머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쓸어 넘기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바람 한번 싹 불면 이제 머릿속이 이제 두피가 확 보이니까 이제 그게 부끄러우니까 뭔가 이성 친구들한테서도 뭔가 자신감 되게 없어지고, 만약에 하윤이 한 중학교 막 갈 때쯤에 혹시 머리가 더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다거나 막 그러면 하윤이가 좀 슬퍼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관리를 좀 시작해볼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집이 하루 정도만 안 치워도 난리가 납니다. 하윤이 방이 제일 심하고, 주방은 뭐 사실 한 끼만 먹고 안 치워도 진짜 너무 지저분해지고, 거실도 뭐 늘 지저분해져 있고.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냥 좀 더 어릴 때 주부들이 집안일의 고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살림을 또 저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전업 주부는 아니지만 뭐 부업 주부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주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게 해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뭔가 뿌듯한 것도 없고, 그냥 안 치우면은 기분만 나빠지고 지저분하니까 집이. 그리고 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집을 잘 치워놨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어지러질 거고. 주부들이 힘든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집안일 거리가 생기고, 누가 잘한다고 해서 뭐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막 엄청난 성취감 같은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집을 어지르면은 이게 짜증이 더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사실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한다는 점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루함이라고 해야 되나? 집안일이 티도 안 나는 것들. 둘째는 유자 씨가 올해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한 1년 정도는 회사에 좀 올인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 일이 생각보다 또 할 게 많고, 또 이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챙길 게 더 많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에 거의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유자 씨가. 그 팀을 리딩을 하면서 둘째까지 낳아서 둘째를 잘 기르는 것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유자 씨가 고민이 많고, 일단 1차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 뭐 저출산이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둘째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모두가 우리는 절대 둘째 안 될 것 같아, 한 명만 그냥 잘 키울래, 둘째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다 이런 분위기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근데 또 주변에 보면 둘째를 낳은 집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다들 하는 얘기가 둘째는 순하다 둘째는 키울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저의 일적인 부분만 보자면 아마도 둘째를 낳으면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적게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있는 만큼 어쨌든 하윤이나 새로 태어날 둘째나 저희의 노후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영향이 생길 텐데,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도 둘째가 나왔을 때 주는 행복이 더 클지 아닐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거를 참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강 과장님의 영상과 코어 근육은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 과장님, 저 다음 주 월요일 첫 입사하는데 사회초년생인데 제가 낯을 너무 가리고 해서 너무 떨립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이제 떠실 건 없고요. 일 시키는 거만 제대로 잘 하실 수 있으면 낯 가리는 거는 진짜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봐왔을 때는 낯을 너무 안 가려가지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너무 극초반에 낯에다가 찍혀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자기 일은 똑바로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9살 때 회사 이제 그만두고 30살 때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동료 직원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저까지 7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안 웃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초반에 한두 달 정도 얘기를 해도 계속 무표정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도 좀 친해지면은 수다스러워지는 편인데 친해지고 나서 좀 깜짝 놀랐대요. 초반에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낯을 너무 가리고 해서 누군가를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말을 걸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낯을 가리고 하는 성격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요즘에 영상이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확실히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늦게 자거든요. 그 늦게 자면은 아침에 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윤이 등원하고 와서 좀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해도 간다고 인사하는데요. 하윤이 왔어요. 여기 인사해. 여기 아빠한테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솔직히 멋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지금 이모 삼촌들 이렇게 있는 거야. 채팅 치고 있잖아. 여기 보여? 여기 글자들? 여기 한 명 한 명이 다 이모 삼촌들이야. 이거 만들었어요 방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모 삼촌들 인사하잖아 여기 글자로. 보여? 갈 거야 이제? 엄마랑 가서 자. 졸린가 봐. 가서 자. 가서 자. 여기 안녕해줘. 안녕히 여기 화면 보고 여기 안녕해줘. 안 보인다 해. 뭐야? 이렇게 와.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공유 오피스. 네,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 가서 일하는데 확실히 좀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내긴 해야 되는데 뭐 생각했던 정도 예산이어가지고 그 정도 지출을 좀 하고 있고 순회역으로 출퇴근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프리랜서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공유 오피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할 때보다 확실히 업무 효율이 좀 더 생기는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애기 키우는 집들이 좀 그렇겠지만 늘 좀 치울 게 있잖아요. 뭐 거실도 지저분하고 주방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등원하고 딱 오면 사실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전 지저분한 게 좀 있으면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치우고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거실에 있는 거 싹 치우고 또 뭐 주방도 치우고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정도 또 시간이 훅 지나요. 그럼 또 집안일 하고 나면은 일하기 되게 싫거든요. 그러면 또 좀 소파에서 늘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 그 시간을 좀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편집이 좀 예전에 더디게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등원하고 바로 출근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이제 걸리긴 하죠. 예전보다 왔다 갔다 왕복 한 2시간은 걸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효율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뭐야 벌써 1시간 10분이나 있네? 아우, 네, 오늘 저 원래 테스트로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다음에 종종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들어가세요.